세금은 강도인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돈 중 100만 원을 내놓으시오. 우리가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것은 정의일까요? 아니면 도둑질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세금은 내야죠. 복지를 위해서. 하지만 1974년 한 철학자가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세금은 강제노동이다. 국가가 당신의 소득 일부를 빼앗는 것은 당신의 노동시간 일부를 강제로 징발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부분적 노예제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노직.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이자 20세기 가장 논쟁적인 정치 철학자. 그의 책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는 당시 지배적이던 복지국가 이념을 정면으로 공격했고 미국 보수주의와 자유지상주의 운동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직의 파격적 사상을 탐구합니다. 정부는 왜 최소한만 해야 하는가? 개인의 자유는 왜 평등보다 우선하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천재 철학자 로버트 노직. 로버트 노직, 1938년 뉴욕 브루클린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15살에 이미 대학 수준의 수학과 철학책을 읽었고 컬럼비아 대학을 거쳐 프린스턴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불과 25살이었습니다. 1969년 31살의 나이에 하버드 대학 정교수가 됩니다. 하버드 철학과 역사상 최연소 정교수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천재 중의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젊은 시절 노직은 좌파였다는 겁니다. 사회주의에 공감했고 평등과 재분배를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바꿨을까요? 1960년대 말 노직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을 접합니다. 하이에크, 미제스 같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책을 읽으며 충격을 받습니다.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려 할수록 오히려 망가진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 거래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도덕적이다. 그리고 1971년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버드 동료 존 롤스가 정의론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고 복지국가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바이블이 됩니다. 롤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가장 불우한 사람의 처지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부자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정의다. 노직은 분노합니다. 이건 틀렸다. 그리고 3년 동안 집필에 몰두합니다. 결과물이 바로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1974년 출간 즉시 논쟁의 폭풍을 일으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환호했고 진보주의자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탁월한 논증이라고. 1975년 노직은 이 책으로 전미도서상을 수상합니다. 37살의 천재는 단번에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자기 소유권, 나는 나를 소유한다. 노직 철학의 출발점은 간단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소유한다. 이것을 자기 소유권 셀프 오너십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몸은 누구 것입니까?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노동은 누구 것입니까?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번 돈은 누구 것입니까? 당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노직의 혁명적 논리가 시작됩니다. 만약 내가 나를 소유한다면 다른 사람이나 국가가 나를 강제로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내 몸을 강제로 쓸 수 없고 내 노동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고 내가 번 돈을 강제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뭡니까? 내가 일해서 번 돈의 일부를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노직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당신이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낸다면 당신은 일주일에 2일을 국가를 위해 공짜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분적 노예제와 무엇이 다릅니까? 충격적인 주장이죠.
하지만 노직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노예제가 나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소유하고 강제로 일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시민의 소득 일부를 강제로 가져가는 것은 시민의 노동시간 일부를 강제로 징발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노직도 모든 세금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는 최소국가를 인정합니다. 치안, 국방, 계약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이상, 특히 재분배를 위한 세금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삶은 때로 혼란스럽습니다. 이 채널이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윌트 체인벌린 논증, 재분배의 모순. 노직의 가장 유명한 논증이 있습니다. 윌트 체인벌린 논증입니다. 윌트 체인벌린은 1970년대 미국 NBA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였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노직은 이렇게 묻습니다. 가상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회가 완벽하게 평등한 분배를 이뤘다고 칩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롤스가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죠. 그런데 이 사회에 윌트 체인벌린이 있습니다. 그는 농구를 정말 잘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경기를 보고 싶어 합니다. 체인벌린이 제안합니다. 내 경기를 보고 싶으면 입장료 25센트를 내세요. 그 돈은 제가 갚겠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돈을 냅니다. 시즌이 끝났습니다. 100만 명이 경기를 봤습니다. 체인벌린은 25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돈이죠. 자, 이제 불평등이 생겼습니다. 질문입니다. 이것은 부정의한가요? 노직의 답은 명확합니다. 아니다. 왜? 모든 거래가 자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강제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25센트를 내고 경기를 보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체인벌린은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고 정당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개입합니다. 체인벌린 씨, 당신은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세금으로 10만 달러를 내세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노직은 묻습니다. 이것은 정의로운가? 아니다. 이것은 체인벌린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노직은 지적합니다. 롤스의 이론에는 치명적 모순이 있다. 완벽한 평등 분배에서 시작해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래하면 곧 불평등이 생긴다. 평등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재분배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결국 선택해야 한다. 자유냐, 평등이냐? 둘 다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노직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자유를 선택한다. 최소국가론, 정부는 야경꾼만. 그렇다면 노직은 무정부주의자일까요? 국가가 전혀 필요 없다고 주장할까요? 아닙니다. 노직은 최소국가를 옹호합니다. 책 제목이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노직은 무정부 상태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정당한 국가가 생겨날 수 있는지 논증합니다. 상상해 봅시다. 무정부 상태, 자연 상태. 각자 자유롭게 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폭력, 절도, 사기. 누가 나를 보호해 줄까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보호협회를 만듭니다. 돈을 내고 보호 서비스를 사는 거죠. 여러 보호협회들이 경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효율적인 보호협회가 지배적이 됩니다. 이것이 발전하여 국가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국가는 자발적 동의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노직의 답은 명확합니다. 국가는 오직 세 가지만 해야 한다. 첫째,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 국방. 둘째, 내부 폭력으로부터 보호, 치안. 셋째, 계약 집행, 사법. 그게 전부입니다. 이것을 야경꾼 국가라고 부릅니다. 밤에 도둑을 지키는 경비원처럼
국가는 최소한의 안전만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모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개인이 알아서 하거나 민간이 제공해야 합니다. 의료는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도 강제가 아닌 자발적 자선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노직은 답합니다. 자선은 권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나를 강제로 돕게 만드는 것은 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권리 침해와 도덕적 의무는 다른 것이다. 국가는 권리 침해만 막으면 된다. 도덕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경험기계, 행복만이 전부는 아니다. 노직에게는 또 다른 유명한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경험기계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가 아니라 나중책에 나오지만 노직 철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과학자들이 완벽한 가상현실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계에 들어가면 평생 완벽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 성공, 기쁨, 만족,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물론 이것은 가짜입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냥 뇌에 전기 신호를 보내 행복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 기계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왜일까요? 노직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행복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짜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 진짜로 사랑하고 싶다. 진짜로 성취하고 싶다. 가짜 행복보다 진짜 삶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치 철학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공리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의다. 하지만 노직은 반박합니다. 아니다.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자유, 권리,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 국가가 시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해도 그들의 자유를 빼앗을 권리는 없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다. 비록 그것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로버트 노직은 2002년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책을 썼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역시 첫 책,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였습니다. 이 책은 20세기 후반 미국 보수주의 운동에 철학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레이건 정부의 작은 정부 정책, 대처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오늘날 자유지상주의 운동까지. 하지만 노직의 사상은 단순한 정치 이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개인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정부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늘어나고 세금이 늘어나고 복지가 확대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우리를 돌봐줘야 한다.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노직은 경고합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자유를 잃는다. 당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잃는다. 당신이 번 돈을 마음대로 쓸 권리를 잃는다. 자유와 안전, 둘 다를 가질 수는 없다. 선택해야 한다. 물론 노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타고난 재능의 차이는 정당한가? 완전한 자유시장은 강자의 횡포로 이어지지 않는가? 이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답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노직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내 돈을 가져가는 것은 정말 정당한가? 내가 나를 소유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소유하는가? 자유가 없는 평등은 정말 정의로운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노직의 목소리는 울려 퍼집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다. 당신의 자유를 지켜라. 감사합니다.